첼시 선수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주목해서 보고, 지금 느낌은 베르너랑 치크가 투톱처럼 움직이고, 야, 치크가 저렇게 올라가? 왼쪽 마운트 오른쪽 하버츠 이런 식으로 씁니다. PK다! 야, 씨. 이런 실수를 하네. 잘하다가 멀쩡히 잘하다가 에이. 아우, 베르너 순발력 좋다. 속도가 좋으니까 깡총 반대 방향이요. 이러면 첼시가 분위기 살릴 수 있습니다. 잘 뛰었어. 하버츠 키 크다. 때려! 야, 브라이튼 오늘 잘하는데. 그래, 잘해. 케파. 브라이튼이 지금 계속 밀어붙이잖아. 그러니까요. 야, 이게 진짜 알론소 개무시 당한다 진짜. 저희가 못 따라가는 걸 아니까 그냥 뛰네. 뭐 램프티는 알겠지 잘. 이 형 나 못 따라와 이거를. 네, 첼시 대 브라이튼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전반전 첼시가 1대0으로 앞서고 있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평일 새벽 4시 경기에 주원형이 왔습니다. 왜? 입중계지 깜빡하고. 는 아니고, 여러분, 주원형 이제 이번 시즌에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야. 왜? 그런 말 하지 마. 같이 나와. 아니, 알았어. 쉐끼 엄마. 나오는데. 이렇게 쓱 깔아놓고 나중에 제 초반에만 그런 거죠. 이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 나오는데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뭐 할 거다 뭐 할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네, 얘기를 네, 해주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와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보여줄지 못할지언정 나오긴 나오겠다. 예. 또 출석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가적인 식견을 못 보여주면 제가 여기 왜 나오죠?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가요? 그럼요. 난 전문가적인 식견 사람들이 원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에이, 예능인적인 어떤 식견 그런 걸 좀 바라고 그렇군요. 있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 바로 네. 그렇습니다. 자, 첼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가장 기대를 받는 팀이죠. 그치. 제일 활발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이 팀을 제외하고 활발한 팀은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이전에 첼시가 이제 로만이 인수하고 나서 이적을 했을 때 돈 정말 많이 쓰면서 이적을 했잖아요. 대단했죠. 그러니까 이적 숫자만큼은 그때와 비교했을 때도 아니 더 이상해 어떤. 네. 왜냐하면 특히나 다른 팀들이 지금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 활발한 영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에서는 못 쓰는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원래 주전이라고 할 수 있는 코바치치는 징계 때문에 못 나왔고요. 벤치렐 부상에서 돌아오긴 했으나 이제 아직까지 매치핏이 안 됐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하킴지으 부상입니다. 티아고 실바 합류했는데 같이 트레이닝한 게 굉장히 적대요. 뛸 수 없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뭐 영입한 선수들을 많이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했는데 로프터스-치크를 이 투톱 형태로 뒀습니다. 그래서 베르너, 로프터스-치크, 그 다음에 이 두 명의 이 양쪽 날개를 많이 좀 좁혀 있는 상태. 4-4-2와 4-2-2-2의 중간 정도. 그래서 왼쪽에는 메이슨 마운트, 오른쪽에는 카이 하버츠, 그리고 중원은 조르지니랑 캉테 이렇게 투 볼란티를 뒀고 벤치를 뛰지 못하니까 왼쪽에는 알론소를 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리스 제임스를 뒀고 조우마, 크리스텐센, 케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튼은 백스리 웹스터, 루이스 덩크, 그 다음에 이제 임대에서 복귀해서 지난 시즌 리즈에서 날렸던 벤 화이트, 왼쪽은 솔리마치, 오른쪽은 램프티, 첼시에서 이적한 선수죠. 그 다음에 알자테랑 비수마, 그리고 리버풀에서 이적한 랄라나가 들어가 있었고 앞쪽엔 트로사르랑 닐 무페가 있었습니다. 경기 브라이튼이 잘했죠? 브라이튼은 훨씬 잘했죠. 네. 저는 사실 뭐 방금 종윤이가 얘기한 것처럼 부상 선수가 모르겠습니다. 후반전에 어떤 변화를 줄지. 그러나 전반전만 봤을 때 부상 선수가 많다 그래도 야, 이렇게 밀리나? 라는 생각이었었고 사실 득점 장면도 PK 골이긴 했는데 PK를 브라이튼이 내주는 장면도 본인들이 실수였어요. 그치. 예. 패스미스가 나오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PK를 내주고 말았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뭐 베르나가 반짝이는 거 한 두 차례 정도? 속도가 좀 괜찮았던 거. 이런 거 빼고는 브라이튼이 거의 다 주도했었던 맞아요. 전반전이었고 박스 안에 볼 투입도 브라이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중원에서 캉테와 조르지뉴가 요 브라이튼의 중원을 좀 이겼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브라이튼이 더 좋았고 이 선수가 이제 부상 때문에 오랫동안 좀 폼이 올라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막 너무 못한다 얘기하기에는 이 로프터스-치크한테 좀 가혹한 면이 있는데 치크가 오늘 완전 구멍이에요. 근데 로프터스-치크가 이제 중앙 미드필더에서 주로 활약을 하다가 오늘 최전방으로 나왔는데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지컬은 알겠는데 이 스타일이
너무 전반전에 부진해서 그런가 되게 어슬렁어슬렁하는 그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치슬렁치슬렁 하더라고. 네, 파워풀한 느낌이 아니야. 패스할 때도 대충 툭툭 패스하는 것 같고. 그래. 그러니까, 형이 이제 표현하기를 싸가지 없이 채고 그걸 패스를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볼을 전방에서 뭔가 좀 잘했다면 네. 상관없는데 내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하는 거 없는데 그렇지. 약간 겉멋 만든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예. 이 친구가 오늘 경기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그런 장면들이 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일단은 이 선수를 지금은 빼줘야 할 정도로 전반에 좋지 않았고 카이 하버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뭐 공잡을 기회도 많이 없었고요. 뭐 역습 한 번 해서 카이 하버츠가 좋은 패스를 공간 쪽으로 보내놓고 베르너가 이렇게 삥 돌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아마도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별로 많이 나오진 않았다. 베르너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중앙에서 조르지뉴의 어떤 그 먼 쪽에서 찔러주는 패스들이 잘 들어간다면 후반전에도 좀 효과적인 역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구멍이 확실하게 두 개가 보여요. 첼시가 치크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알론소가 있고. 램프티가 첼시에 있다가 브라이튼으로 간 케이스잖아요. 알죠? 쟤 나 못 따라와. 그러니까 그냥 쳐놓고 툭 뜁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벤치럴이 복귀를 해줘야 저기에서 떨어지는 기동성을 채울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 마운트가 있는데 어디든 간에 우리가 최근에 제일 첼시에서 눈 인상 깊게 보았던 이 공격수는 역시 플래식이었거든요. 근데 플래식도 지금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선수들이 돌아오긴 해야 되겠지만 주원이 형 말대로 그 선수들이 없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좋은 경기를 못했다. 네. 왼쪽 풀백인 알론소는 너무 무거운 느낌보다 기동력이 떨어지는 느낌인데 축구와 한쪽이 한 180g 정도 하거든요. 180g. 네. 그래 하는데 알론소는 한쪽당 한 3kg짜리 축구를 신고 나온 게 아닌가. 그럼 그거 아니에요. 드래곤볼에서 네. 여기 저기 납주머니 같은 이렇게 딱 벗으면 쿵 하고 떨어지잖아. 네. 느려. 진짜 느립니다. 예전에 주원이 형이 썼던 표현 중에 제가 제일 웃었던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똥 달고 뛰는 것 같아. 약간 진짜 그 왜 어항에 보면 그 붕어들이 이렇게 달랑달랑 달리고 이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느려요. 이거 램프티가 앞에 놓고서 툭 쳐놓고 뛰잖아 그냥. 저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랄라나가 또 안타깝게 부상으로 중간에 빠지면서 코놀리가 들어왔고 트러사르가 약간 내려오고 코놀리랑 모페이 투톱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후반전 보죠. 변화 줘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이거 브라이튼한테 한 골 먹으면 오늘 경기 승점 3점 못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자,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코널리, 야, 이거 첼시 지금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브라이튼이 더 강하게 미는데. 야, 램프티, 씨. 뭐야. 주우마 개알탕인데? 야, 심지어 열중샷 하고서 여기서 무방비 상태로 빡! 또 램프티. 와! 이렇다니까. 첼시가 좀 맞고 있어서 그냥. 그래. 올라가지도 못하고. 와! 아무리 뭐 멤버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게 승점 3점 브라이튼한테 못 가져가는 건 안 되지. 뭐야? 우와! 나 김밥 먹는다고 보지도 못했어. 야, 진짜 대박 쌍 중거리슛. 와! 좀 못 막지. 뭐 저런 슈팅이 다 있냐? 끝났다 경기. 야, 이거 묘하게 들어가네. 경기 내용하고 결과하고는 다른. 그러네요. 근데 중요한 타이밍에 치크가 빠지면서 경기력도 이제 그래. 좀 정상화 돼가고 있었는데 거기 치크 빠지니까 바로 그냥 정상으로 돌아가잖아. 자, 브라이튼 대 첼시. 첼시가 추가골 넣으면서 승리했습니다. 뭐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봤을 때 마냥 쉬운 경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스코어를 봤을 때는 만족스러운 개막적인 결과가 아닐까. 결국 결과를 가져오면 나머지들이 좀 정당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초반에는 어쨌든 새로운 선수들도 있고 좀 어수선한 것도 있었는데 승리를 하면 그게 또 봉합이 되니까. 근데 그런 입장에서 브라이튼은 결과적으로는 결정력이 아쉬웠기 때문에 누구 탓을 하긴 그렇지만 우리도 좀 잘했는데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을 만한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점한 3골이 뭐냐면 PK 하나는 못 막는 리스 제임스의 대단한 언더골. 리스 제임스가 뭐 선수 인생에서 다시 이런 골을 넣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대단한 언더골. 골. 세 번째 자책골. 이제 불전이 됐죠, 주고받게. 그러니까 브라이튼 입장에서는 그냥 뭐 밀렸다가 3골 먹으면은 안 됐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까비. 본인들이 뭐 볼 점유나 뭔가 좀 밀어치는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걸 많이 가져갔었는데 3골이나 실점했다는 것은 좀 오늘 경기는 좀 가혹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브라이튼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좀 하자면 제일 눈에 띄었던 선수는 램프티입니다. 램프티. 예, 첼시에서 넘어간 FA로 넘어간 선수인데 아주 뭐 재기 넘치는 드리블, 그 다음에 본인에 대한 자신감 이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쭉 브라이튼에서 뛰게 될 기간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당장에 이적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많은 클럽들이 제 영입 후보군으로 올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었고 나머지는 제법 중원에서 잘 만들어가는 그림이 있었어요. 예,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예, 벤 화이트가 마지막에 부상으로 나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걱정이 되고 자 그럼 첼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로프터치크가 안 좋았다는 건 전반 후 토크 때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이제 치크를 빼고 존 시나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되게 원활하게 풀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타이밍 때쯤에 리스 제임스의 이제 어마어마한 이 원더골이 빡 박혔고 그때부터 브라이튼 입장에서는 안 되네 이런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 근데 로프터치크가 전반전에 부진해서 그런지 몰라도 후반전에 계속 유시인 봤거든. 왜 이렇게 설렁설렁 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도 좀 어쨌든 그것도 있는 것 같아. 본인이 어떻게 뛰는지 몰라요. 되게 열심히 뛴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근데 많은 보는 이 관람자들 입장에서 조금 안일하게 뛰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면 나는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치크는 부상 이후에 어떤 폼을 올리는 데 대해서 지금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대단히 들었습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명의 선수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적생, 독일에서 온 이적생 2명. 일단 카이하버츠부터 보겠습니다. 이 선수가 이 자리가 아주 뭐 적합한 본인에 딱 맞는 자리는 아니고 그 다음에 새롭게 들어온 이 첫 경기라는 거를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하버츠는 오늘 경기는 이제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더 잘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거고 어떤 분들은 혹자는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있어요. 얘가 그렇게 비싼 애야? 라는 얘기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진작부터 카이 하버츠는 레버쿠젠 팬들이 쭉 지켜봤을 때 얘 장단이 되게 확실하다. 아직 미래를 보고 데려가는 선수지 지금 당장 그 몸값을 바로 하진 못할 것이다라는 평가도 많았었거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선수다. 이 경기에서는 오늘 뭐 본인의 장점이 많고 나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거의 사실 오늘 경기에서 안 보였죠. 무색무취한 그런 모습이었다. 근데 뭐 이제 첫 경기고 아직 나이 어린 선수니까 역시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 하킴 지혜가 있었다면 지혜가 오른쪽으로 하고 하버츠가 좀 더 중앙 쪽으로 와서 프리하게 뛰었을 것 같은데 이 선수는 본인 앞에 공간이 넓게 펼쳐져 있을 때 앞을 바라보면서 빠르게 나갈 때 제일 장점이 나오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니까 그런 좀 어떤 그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베르너는 데뷔전이었으나 아주 인상적이었다. 대단히 좋았고 아까 스프린트 기록을 말해줬잖아요. 지금 마지막 최종 기록을 한번 볼까요? 보였어요. 스프린트가 18회로 양팀 통틀어서 제일 많았습니다. 좌우 측면으로 계속적으로 공간을 침투해 들어가는 움직임도 좋았고 성실했고 그리고 뭐 후반전에는 별다른 슈팅이 없었지만 전반전에 되게 센스 있는 슈팅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베르너 정도면은 굉장히 성공적인 데뷔전이었다. 맞아요. 첼시 데뷔전이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실 이제 베르너가 독일에서 원톱에서의 모습이 좀 독일 대표팀에서 아쉬운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 선수가 쓰기 좀 까다로운 건 아닐까 어떻게 조합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선수들의 어떤 조합만 맞춰진다면 이 선수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좀 발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이 선수가 뭐 순속이 되게 좋은 선수니까 그리고 뛰는 거리가 중앙 미드필더 풀타임을 만들어낸 캉테 11.9km에 이어서 팀에서 두 번째로 많이 뛰었습니다. 많이 뛰었어. 공격수인데 아주 많이 전방에서 정말 많이 뛰었어요. 근데 물론 이 선수가 뭐 매 경기 거의 대부분 이런 플레이 스타일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은 좀 잘 이 아구가 맞아서 골 많이 들어가면 팬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선수죠. 많이 뛰어주고 빠르고 그렇습니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이 첼시는 많은 기대를 받았던 것 대비 경기 내용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돌아와야 되는 선수도 있고 부상으로 빠진 선수도 있고 아직 완전체가 아니니까. 아니에요. 완전체가 딱 그려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프리뷰 때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빠르게 이 램파드가 조직력을 갖추는 게 관건이다. 그거 되면 그때부터 또 첼시의 모습을 기대를 해봐야죠.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첼시가 계속 골키퍼 링크가 나오고 있잖아요. 왜 골키퍼 링크가 나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트로사르의 슈팅 장면 우리도 봤을 때
겨드랑이 사이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형도 이거 좀 아쉬운 게 아닌가? 겨드랑이까지도 아니야. 팔 밑으로 팔 가야 여기. 되는데 이거는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 물론 바로 앞쪽에서 바운드가 됐는데 바운드가 앞에서 뻗었는데 맞고 넘어간 게 아니고 밑으로 들었단 말이야. 그럼 다이빙하면서 그 궤적 보면서 팔을 내리기만 하면 막을 수가 있는 건데 좀 아쉽죠. 이거는 좀 아쉽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현지 카메라와 코멘터리도 아마도 케파 거 한번 보여주고 케파 찍고 바로 까바이로 찍고 이게 나오죠. 맨디가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첼시도 개막전 뭐 승리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봉합이 됩니다. 이걸 이제 다음 경기 여러분 첼시 대 리버풀입니다. 2라운드 만에 이 빅매치가 있는데 리버풀도 리즈한테 고생 세게 했어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